김영철 부장이 이 폐막식의 특정에서 오는 그리고 남관계 개선과 또 북핵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이 옴으로써 뭔가 대화의 어떤 그 물꼬가 트이거나 또는 좋은 쪽으로 어떤 대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오히려 이들이 오는 것을 미국 쪽이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 의원님, 지금 북한 대표단이 일단은 숙소에 갔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일정은 폐회식에 참석한다 정도까지만 알고 나머지는 그 뭐 경호상의 이유로 밝히진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미국 측 대표단과의 그 겹치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오늘과 이제 내일 정도 짧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과연 북미 접촉이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 측에 온 대표단 중에서 대미 외교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관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이 최강일인데 이 사람이 오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의 접촉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오늘 평창올림픽 폐회식 기간에는 북한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의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남의 기회가 있을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행기 스케줄을 보면 이제 미국 대표단은 이번에 대한항공, 델타 항공편을 타고 왔지만은 내일 아침 10시 있기 때문에 일찍 가는군요. 네네, 사실 김영철 등의 일정과 사실 겹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일단은 아마 폐회식 공간에서는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럼 실무진 차원에서의 접촉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알려진 바가 없고 대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에 북한 측과 만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측에서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북아메리카국의 부국장이 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북한 측에서 이제 미국 측과 일정이 겹치는 동선이 겹치는 그러한 상황에서 미국에게 어떤 대화를 제의할지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예단하기가 이른 상황입니다. 네, 말씀대로 이제 그 미국 측에서는 뭐 북한과 직접적으로 만날 일은 없다라고 말은 했지만 아무래도 물밑 접촉의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측에서 6명의 수행원이 따라왔는데 이 6명의 면면을 보면은 우리가 좀 특기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부국장인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담당 부국장입니다. 북미국 부국장인데 남측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미국 부국장이 남측에 내려온다는 것은 이것은 미국을 향해서 대화하고 싶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가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입장, 미국에 대한 북한의 입장, 또 핵 문제, 그렇습니다. 의중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쪽 정부 인사들과 이 최강일 부국장이 많은 대화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간접적으로 미국 측에 바로 전달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좀 더 가능하다면 이제 오늘 오후와 저녁 내일 오전 일정 이 과정 속에서 최강일 부국장과 미국 쪽의 실무자 지금 에리슨 후커 같은 경우는 지난번 2014년도에 북한에 들어가서 김영철 지금 부장하고 대화를 한 사람입니다. 그 구면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이번에 6명의 북측에 지금 수행원 중에 조범순이라는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성의 역할이 뭐냐 이렇게 상당히 좀 궁금해들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통역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미국 쪽과의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거나 이럴 때 또 미국 측의 기자들이나 이들에게 북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때 충분히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역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북한 쪽 입장에서 이번에 김영철 부장이 후커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고 또 이번에 최강일 부국장이 직접 내려오고 또 통역으로 추정되는 여성까지 이렇게 그 수행원 쪽에 넣었다는 것은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명확하게 읽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 의원님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제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의 대화는 원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굉장한 대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북한도 분명히 북한이 더 절실하게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가 있어야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북한이 어떤
그냥 내놔야지 미국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될까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백악관과 미국 국무부의 의견이 조금 예. 다르게 나오겠습니다. 예. 이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틸러슨 장관이나 아니면 조셉 전 부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꼭 비핵화를 의제로 올리지 않더라도 예. 네. 탐색적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러한 말들을 했을 때 백악관에서는 미국의 입장은 동일하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예. 이제 어제 그 세라 허커비 그 대변인도 대화는 중요하지만 목표는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함으로써 네. 대화의 목표는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상황이 왜 이루어졌는지, 과연 북한이 압박을 느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기존에 하던 전략대로 어떤 네. 선전성동의 일환으로 나온 것인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 판단하기가 굉장히 이른데 예. 만약에 북한이 실제로 압박을 느끼고 군사적 위협 등으로 인해서 미국과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네. 꼭 이번 평창 기회만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북한과 미국 간에는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황은 우리가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북한에 억류돼 있다 미국에 송환된 원비어군 경우에도 네. 제3국에서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해서 송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촉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예. 네. 물론 이게 뭐 가정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네. 만약에 오늘 미국과 이제 북한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압박을 가지만 대화를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김정은 위원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핵 문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국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어쨌든 겹치지 않습니까? 1박 2일 동안 이 겹치는 이 날짜를 얼마만큼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네.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만약에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의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어느 정도 대화 의지가 있는지 서로의 탐색이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은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화하자라고 지금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네. 또 미국도 한편으로는 그 손짓을 받는 듯 하면서도 또 한편 또 튕기기도 하고 네. 이런 지금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양쪽에서 어떤 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또는 앞으로 북미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이고 진전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채널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네. 현재 지금 뉴욕 채널은 분명히 살아있을 겁니다. 뉴욕에 이제 유엔 대표부가 북한에 나가 있고 네. 또 제네바 채널도 있습니다. 제네바에도 이제 미국 쪽의 그 채널과 북한 쪽 채널이 아마 접촉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서로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부분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현재 남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나 입장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미국은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세 가지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일단 그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을 때 일단 북미 간의 조속한 접촉도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만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 미국 항상 요즘 나오는 표현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이제 북미 간의 협상이 있을 경우 이제 제재를 완화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느슨하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론이 지어질 때까지는 이 제재와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미국 측에서 재무성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제재 역시 예.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좀 단호하게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러한 제재와 압박을 견뎌내고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말한 것처럼 핵무기를 대량 생산 실전 배치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명분을 찾아서 미국과 대화의 길을 찾을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미국의 이런 추가 제재가 아무래도 좀 대북 대화 분위기에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네. 시선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재를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외국 그 상선들과 네. 석탄이랄지 석유랄지 지금 이제 제재 대상에 포함된 품목들을 지금 해상에서 지금 실어 옮겨 싣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단속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보면은 선박 28척, 기관 27개, 대만인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느끼는 상당히 부담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어제 발표입니다. 네. 어제 발표를 보면은 중국 기업과 개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한다. 제재에 대해서 이번에 제재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미국 측에 엄중히 항의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도 보면은 미국의 제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 기업이나 이 선박들이 포함되면서 중국은 미국 측에 이제 이걸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간의 이런 그런 미국에 대한 그런 불편함들이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심리적인 어떤 위로 또는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전선 이런 것들을 또 느끼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제재로 북한이 아주 숨통이 끊어질 정도로 이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물론 미국은 제2의 제재도 이제 생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한편은 미국은 또 대화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제재 발동이 북한의 지금의 어떤 행동 반경을 아주 주식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제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이것이 시간이 오랫동안 끌고 갈 때는 북한은 상당히 아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대북 제재는 일단 을 밟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북한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미국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 문제에 더 정통한 최룡해보다 더 정통한 김영철이가 적합하지 않았겠냐. 다행히 뭐 과거에 통전부장했던 김양건이라는 이른바 대화파 인사들이 북한 권력 내부에서 숙청이 안 되겠다면 대화파 인사들이 있었는데 북한 권력의 속성상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김영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협상 파트너에서의 김영철로 봐달라. 과거 정찰총국장으로서의 김영철을 봐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한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일부 이제 국내 좀 여론은 정찰총국장 할 때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곳은 북한의 대표단들이 묵고 있는 숙소의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김영철 단장을 비롯한 북한의 8명의 대표단이 이곳 출입문을 빠져나와서 평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이 북한 대표단 이번에 이제 2박 3일 동안의 일정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일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와 이제 2+2 회담 외에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도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번에 이제 미국과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떤 예비적인 탐색적인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서가 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카 보좌관이 올 때 미국에서 사상 해상 그 검색 같은 그 또 다른 제재, 강추광력 제재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탐색적 제안은 받아들이되 그렇다라고 해서 그 이면에서 과거처럼 뭐 군사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탐색적 부분에 지금 조명돼야 될 인물 하나가 그 이성건 뒤에서 따라 들어왔던 김성애 그 석유국 부장이 있어요. 조평통에. 조평통 석유부장인데 저번에 그 김여정 부부장 왔을 때도 그에 대해서 밀착 수행을 했던 인물이죠. 남북관계 경험이 굉장히 많은 인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성애 등으로 이루어진 남북 물밑적